지금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왼쪽 길을 택한다면 부유하게,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은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른쪽 길을 택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녹여내야만 하지만 역사에 남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길로 걸어갈지 고르셨나요? 영국 왕실에서 태어나 정반대의 삶을 살다 간 형제 에드워드 8세와 조지 6세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테키트노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70년의 재위기간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서로 너무나도 달랐던 형제의 이야기를 다뤄볼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할아버지인 조지 5세와 할머니 메리 왕비 5남 1녀 중 첫째 아들인 에드워드와 둘째 아들인 엘버트는 어린 시절부터 많이 달랐습니다. 재기발랄하고 유쾌하며 사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에드워드는 왕세자 시절 영국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아폴로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오늘날 아이돌급의 인기를 구가합니다. 그의 신장은 170cm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런 왜소한 자신의 체격을 커버할 멋진 패션 감각을 지녔고 그가 입은 옷 스타일은 온 유럽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멋진 정장 스타일링은 현재도 윈저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후대의 남성 패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렌 체크 수트, 넥타이 착용법의 클래식, 윈저 노트, 셔츠에 니트를 혼합한 레이어드 스타일 모두 에드워드 8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1913년에 입대하여 1차 세계대전에서 총 군사령관, 종전 이후 내무장관, 1926년 에든버러 대학 총장까지 그는 왕세자로 국가 요직에서 일하며 후계자 수업을 정석대로 밟았습니다. 아버지 조지 5세와 함께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자신의 끼와 미모를 뽐내며 수많은 여인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니며 화려하게 지냈습니다. 반면 에드워드에 비해서 엘버트의 어린 시절은 다소 어두웠습니다. 엄격한 해군 훈련법이 최고의 교육법이라고 굳게 믿었던 조지 5세 아래에서 엘버트는 다소 경직되고 수줍음이 많은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안짱다리로 태어났고 왼손잡이였습니다. 조지 5세는 그런 엘버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강제적으로 그런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엘버트는 왼손잡이를 억지로 오른손잡이로 바꿔야 했고 하루에 다리를 몇 시간씩 묶어서 조이는 방식으로 안짱다리를 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지면서 말을 심각하게 더듬는 장애가 생깁니다. 강압적이고 사랑 표현이 서툰 아버지 조지 5세 밑에서 에드워드와 엘버트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 갑니다. 선천적으로 자유분방하고 얼매기를 싫어했던 에드워드는 성장하면서 아버지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져 자주 부딪혔습니다. 영국 왕실의 존재 자체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으며 스스로 영국 왕실에 맞지 않는다고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교계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어 파티와 향락을 즐겼고 1918년부터 프리다 더들리우드, 1920년대 후반부터는 텔마 퍼네스와 같은 유부녀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국정에는 대체적으로 무관심했고 실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을 하는 등 입헌군주제 국가의 왕이 될 인물로서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5세는 저 녀석은 12개월도 못 버티고 왕자에서 내려올 거야 라고 한탄했으며 보다 진중하고 차분했던 엘버트가 왕위에 올랐으면 하는 마음을 내심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엘버트는 어린 시절 생긴 말 더듬 장애로 인해 왕자로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왕립 해군학교를 거쳐 1914년부터 복무를 시작했던 해군 장교 시절 소심한 성격과 말을 더듬는 탓에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뭇 다른 청년기를 보내던 그들에게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는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1920년 엘버트는 귀족들이 모이는 사교계 모임에서 한 여인을 만나 빠져들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보우스 라이언이었습니다. 긍정적이고 담대한 그녀에게 푹 빠져버린 엘버트는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2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근엄한 왕실의 일원이 되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는 다른 나라의 공주 중에서 신부감을 찾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 소심하고 순종적이었던 엘버트가 엘리자베스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어머니 메리 왕후는 궁금증이 생겨 엘리자베스를 만났는데 그녀 또한 엘리자베스의 성품과 총명함에 홀딱 빠져버리고 맙니다. 영국 왕실의 지원과 엘버트의 끈질긴 세 번째 구애 끝에 드디어 1923년 4월 26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1925년 10월 31일 웸블리에서 열린 대영 제국 박람회에서 엘버트 왕자는 폐회 연선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그는 심한 말 더듬증과 긴장감으로 인해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괴로운 최악의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후 엘버트 왕자의 언어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왕비는 사방팔방으로 치료사를 알아보았고 이때 호주 출신의 언어 치료사 라이오넬 로그를 만나게 됩니다. 라이오넬 로그는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여러가지 치료를 도입해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는 조지 6세에게 자신의 사적인 생활과 생각을 노래하듯이 이야기하기 시켰고 호흡을 가다듬게 하고 창밖으로 소리를 지르게 하였으며 유머를 즐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료의 배경에는 그가 말을 더듬는 것에 숨겨진 그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왕자를 꼬집고 괴롭히던 놀라운 유머의 악행과 그를 짓누르던 아버지와의 어려운 관계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엘버트는 조금씩 자신의 트라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결국 말을 더듬는 증상을 극복합니다. 1931년 한 파티장에서 에드워드는 처음으로 월리스 심슨을 만납니다. 그를 깍듯이 대하는 군중 사이에서 유일하게 가족 사이에 불리던 호칭인 데이비드라고 부르며 월리스는 그에게 친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왕실의 권위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에 환멸을 느끼던 에드워드에게 그녀는 신선한 충격이자 자극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용적이면서 직설적이고 때로는 도발적인 그녀의 모습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 전에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텔마 퍼네스를 정리하고 그녀와의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결혼을 할 계획을 의회에 전달합니다. 하지만 영국 왕실과 의회는 결사반대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월리스가 미국의 평범한 가문 출신에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리스는 20살 때 미 해군 항공대의 조종사인 얼 원필드 스펜서와 결혼했다가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에 지쳐 7년 후 이혼합니다. 그리고 월리스는 28살 때 해상 운송업을 하는 어네스트 알드리 심슨과 결혼하였는데 월리스는 대영 제국의 국왕인 에드워드와 만나면서 9년 만에 심슨과 이혼한 것입니다. 스탠리 볼드윈 총리는 이혼을 2번이나 한 이혼녀와 결혼하면서 왕위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왕위를 포기하거나 결혼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둘 다 포기하지 않겠다면 내각이 총사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내각이 국왕과의 의견 차이로 사임하는 것은 입헌 군주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었고 에드워드 8세는 결국 굴복합니다. 에드워드 8세는 고작 10개월 22일 동안 지휘한 다음 결국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이 없이는 왕의 책무를 다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3개의 연설을 끝으로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민저 공작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1937년 6월 프랑스로 사랑의 도피를 떠나 결혼식을 했지만 하객은 오직 16명. 영국 왕실의 완전한 외면을 받습니다. 영국 왕실은 윈저공의 영국 거주를 금지하고 심슨 부인에게는 어떤 존칭도 생략하였으며 동생인 조지 6세에게 본국 귀환을 요청하였지만 단칼에 거절당하였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윈저공을 영국 왕실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
복잡한 국제 정세 사이에서 영국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윈저공은 심슨 부인과 1937년 독일 함선을 타고 독일을 방문합니다. 윈저 부부는 나치 고위 간부들과 식사, 파티를 즐겼으며 히틀러의 산장에 가서 호화로운 만찬을 즐기는 등 영국 정부와 왕실을 당황하게 합니다. 특히 나치 독일의 야욕이 드러난 1939년에도 나치 독일과 영국은 친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 등 조지 6세의 속을 끓이게 했습니다. 에드워드 8세의 양위로 갑작스레 왕위에 오른 조지 6세는 위험한 국제 정세를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1939년 9월 3일 베토벤 7번 교향곡 2악장과 함께 조지 6세는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의 차분하고 진중한 목소리는 라디오를 통해 영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상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연설 능력을 지닌 히틀러였습니다. 하지만 조지 6세의 진정성이 담긴 이 연설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던 영국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내라고 독려했던 당시 윈스턴 처칠 총리의 이야기처럼 조지 6세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왕비는 독일의 항공기에 런던이 폭격당하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전쟁에서 겪는 고통을 국민과 함께 했습니다. 조지 6세는 전쟁 중에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음식의 배급 제한을 받았으며 난방이 안 되는 버킹엄 궁전에서 생활했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과 공장을 방문해서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왕비는 딸들을 캐나다로 피신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윈스턴 처칠의 조언에 아이들은 내가 없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버킹엄 궁이 독일 항공기 폭격으로 무너지자 이제야 이스트엔드 지구의 고통받는 국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틀러는 그녀를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들 부부의 모습은 영국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고 국민들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마침내 1945년 종전이 선포되었을 때 왕궁의 발코니에서 조지 6세의 가족과 전시 수상이었던 처칠은 대중들에게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종전 이후에 대영 제국의 막을 내리는 시점의 조지 6세는 국왕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지만 고질적인 위궤양과 폐암으로 1952년 57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왕자에서 내려온 에드워드 8세였던 윈조공. 그는 결혼 이후 대부분의 삶을 프랑스에서 보냈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여성 편력으로 유명했던 그였지만 말년까지 심슨 부인과 해로했고 1972년 5월 28일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사랑에 온전히 충실했던 한 남자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남자의 삶이 있습니다. 한 남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세계의 사랑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패션을 통해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두려움마저 극복하고 헌신하며 영국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모범적인 군주로서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 끝.